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지지 않으신가요?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고 노후를 준비한다고 쉬는 날도 없이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만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엔 이 불안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숨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지나치면 남은 인생 전체가 더 무겁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5년 뒤 당신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고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불안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불안의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대로 알면 앞으로의 10년, 20년, 아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혜 놓치지 않고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뭘까요? 그건 바로 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모아도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여가비용, 자식이나 손주까지 챙겨야 한다면 통장 잔고 볼 때마다 한숨 나오죠. 그 불안 때문에 누군가는 잠을 설치고 또 누군가는 미래를 아예 생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돈 걱정은 건강까지 해치고 관계와 행복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권 당첨 같은 요행?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카드값만 확인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기록해 보세요. 식비, 취미, 카페, 배달. 이렇게 나눠보면 내 돈이 어디서 새는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돈이 많아야만 안심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진짜 안정은 돈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서 옵니다. 작은 새는 큰 구멍이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릴 힘들게 하는 건 큰 돈이 아니라 매달 새어나가는 작은 돈들입니다. 구독료, 배달비, 커피값, 할부금. 한두 번은 괜찮다고 넘겼던 그 돈들이 결국 노후를 흔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작은 성공 경험이에요. 처음부터 큰 돈 모으려 하지 말고 하루 5천 원만 저금통에 넣어보세요.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아, 나도 모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돈을 벌기보다 돈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여기서 안정이 시작됩니다. 작은 지출을 잡는 습관, 왜 중요할까요? 혹시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 누구나 느껴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흐름이 잡혀 있다면 위기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 지출. 모임을 아예 끊어라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 가더라도 한 잔만 하고 먼저 일어나기. 이 습관 하나로 지출은 반으로 줄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불안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돈이 멈춰 있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줄어듭니다. 10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의 70만 원 가치밖에 없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불려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연금과 보험 같은 기본 안전망.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투자. 셋째, 몸이 움직일 수 있다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준비. 여기에 하나 더, 통장 세개 분리 시스템. 급여, 생활비, 투자저축 통장으로 나누면 돈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쓸 돈과 모을 돈이 확실히 구분될 때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금, 보험, 투자. 다들 기본은 하고 계시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러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상품을 방치한 분도 있고 아예 준비조차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제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불안은 은퇴 이후, 조기 퇴직 이후의 생활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생활을 이어가실 겁니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취업이 안 돼 백수로 지내는 세상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이 든 사람을 굳이 뽑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력과 자격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면 당신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단순 노동마저도 청년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무기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가진 경력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퇴직과 함께 내던져버리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 경험을 조금만 다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간다면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이왕 준비한다면 억지로 남들이 하라는 걸 따지 마십시오. 평소 내가 관심 가졌던 분야, 하고 싶었던 직종으로 준비하세요. 그래야 오래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따고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며 경험을 쌓는다면 은퇴 후엔 저는 경력이 있습니다. 하고 당당히 카페에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주 3일 일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력을 얻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 삶 전체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 그럼 난 끝인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초급 자격증, 짧게 끝낼 수 있는 교육과정부터 도전하세요. 경력이 없더라도 새로운 배움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계시다면 절대 혼자 준비하지 마십시오. 매달 한 번 재무 미팅을 하세요. 서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맞춰가는 겁니다. 경력, 자격증, 그리고 배우자와의 재무 대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갖췄다면 당신은 노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만큼 당신의 미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 바로 돈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돈만 많고 자격증 하나 준비해두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 몸,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 몸이 무너지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챙길까입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전문적으로 해도 좋지만 동네 체육동호회,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조깅
혹은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해도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하체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튼튼해야 기초대사가 올라가고 혈당, 혈압 같은 기본 성인병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은 분들 중에 하체 단련을 꾸준히 하신 분은 아직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고 허리를 쭉 펴고 웬만한 중년들보다 더 당당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얼굴엔 활력이 넘치고 생체 나이도 10년, 20년 이상 젊게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 안 하고 방치한 분들은 50대에도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 허리가 아파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70, 80은커녕 60에도 이미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불안은 돈 걱정보다 훨씬 더 큰 짐이 됩니다. 둘째, 영양 보충입니다.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은 약사나 전문의와 상담해서 필수 영양제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맞춤 영양제 상담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필수 영양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셋째, 식습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단백질, 생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른바 색깔 있는 음식들을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일상과 노후의 불안을 가장 확실하게 줄여주는 기본 토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강, 지금부터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라도 스쿼트 10번만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고 관절 안 좋은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운동은 내 몸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불안을 크게 줄여줄 겁니다. 건강이 지켜져야 돈도, 자격증도,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습니다. 다음으로 나눌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어지는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우리를 더 크게 흔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고 주변에서 불러주는 곳이 줄어들면 사람은 쉽게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나 하는 비교 심리,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더해지면 마음이 금세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성취를 쌓아야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책 한 장 읽고 화분에 물을 주고 10분이라도 산책했다면 그게 성취입니다. 둘째, 마음 관리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상, 기도, 감사일기. 하루 3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으로 방향을 틉니다. 셋째,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취미, 새로운 기술, 혹은 관심 있던 분야의 공부라도 내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은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음이 지치면 돈도 건강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오늘 밤 감사한 일 3가지만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불안을 덜어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준비도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돈도 건강도 내 마음의 단단함도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라면 행복할까요? 노후 불안의 또 다른 큰 원인. 그건 바로 관계와 환경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배우자와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내다 보니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자주 생깁니다.
어느덧 꼴도 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세상 밖이 낯설고 귀찮아서 집안에만 머무는 경우도 많죠. 젊었을 땐 밖에서 사람 만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수다 떨던 게 큰 위안이었는데 나이 들면 그건 그저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년 이후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힘,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관계를 지키는 방법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 책, 그림, 악기, 운동. 뭐든 좋습니다. 퇴직 후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까지 나가신 분도 있고 매일 새벽 걷기를 하다가 아침 산책 모임을 만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가 인생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둘째, 좋은 사람과의 관계. 친구, 동호회, 봉사 모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 덕분에 불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십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나누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환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와 환경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관계는 누구와 함께하느냐의 문제라면 환경은 그 관계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이 늘 어둡고 어수선하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금세 바닥납니다. 반대로 환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화분 하나라도 놓여 있다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또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 속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하루를 보내면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 활동 환경입니다. 관계를 이어간다고 아무나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잘 정돈된 나의 마음, 나의 몸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술에 쩔고 남 헐뜯고 폭언과 폭력이 난무한 환경이라면 또 이성 간의 무분별한 유흥적인 환경이라면 과연 그 속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그런 환경은 관계가 아니라 독입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환경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 책 읽는 자리 하나, 운동할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작은 환경의 변화가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관계는 사람을 살리고 환경은 그 관계를 키워줍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후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연락이 끊겼던 친구 한 명에게 안부 인사라도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집 앞이라도 잠깐 걸어보세요. 관계와 환경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연결과 움직임이 당신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불안을 이겨내는 첫 번째 약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져만 갑니다. 혹시 병이 나면 어떡하지? 내 돈은 얼마나 더 버틸까? 내 곁에 누가 남아줄까? 우리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시키지? 이런 걱정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그 불안을 줄이는 힘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 작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처방전이자 보약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가장 기본적인 불안의 원인일 겁니다. 돈이 흔들리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 습관부터 다잡고 연금과 보험, 비상금 같은 안전망을 준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새로운 시도도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배운 걸 활용해 노후의 소일거리나 부업으로 이어가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사회에 쓰임이 있다는 감각. 그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원예, 바리스타, 컴퓨터 활용 같은 자격증을 준비해서 노후에도 소일거리나 강의 혹은 봉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수입은 물론이고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불안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경제적 안전망과 자기만의 성취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방법입니다. 둘째, 건강 문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정기검진, 꾸준한 운동, 그리고 부족한 필수 영양제를 챙기는 습관. 이게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되고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 마음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실패, 작은 두려움에도 불안이 커지죠. 하지만 스스로 다스리는 힘을 기르면 달라집니다. 작게라도 배우고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도들이 내 마음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넷째, 관계와 환경.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외로움은 훨씬 덜합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 밖으로 나가는 습관, 이 모든 게 관계를 지켜주는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배우고 도전하세요. 책 한 권을 읽고 어제와 다른 길을 걸어보고 혹은 작은 봉사를 시작해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일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돈과 건강이 토대가 되고 관계와 환경이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나의 도전이 꽃을 피울 때 불안은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내일은 작게라도 하나 실천해 보세요. 책을 펼치든 길을 걷든 누군가의 안부를 묻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불안을 줄이고 스스로 뿌듯함과 행복을 얻게 하며 결국 당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만 묶여있지 않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린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내일은 꼭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에는 당신이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오늘 마음에 남은 문장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의 노후는 조금 더 든든해질 겁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늙어가는 길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머무는 작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내일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